자, 이제 이거 풀어봅시다. 여자 두 사람 거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앞에 있는 놈은 52년 9월 23일 인시가 되고, 뒤는 이제 59년 6월 13일 묘시가 돼요. 그러면은, 늘상 얘기하다시피 여자 사주를 볼 적에는 재와 관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재와 관. 재보다도 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가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여명에서는 세 번째는 이제 식신하고 상관을 봐줘야 되겠죠. 여기도 여명에서는 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가 되고, 세 번째가 식신하고 상관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자 사주는 그 옛날서부터 남자 사주는 재와 관을 먼저 판단해줘라 했는데, 여자 사주는 관을 먼저 판단하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틀림없는 얘기더라고. 내가 이제 그 실전에 활용을 해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요 사주하고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인성이 어떻게? 네, 정답이에요. 관성이 없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인중의 병화가 간성이죠. 그런데 인의 한목이 돼가지고 재성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인신충을 때리죠. 인신충을 때리면은 지지가 전부 다 끊어진 거예요. 이 지지의 충이라는 것은 지장간에 똑같이 충이 돼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병임 충이 들어오죠? 갑경 충이 들어오죠? 그러면 신중에 기토, 임수, 무토, 경금이 다 손상됐고, 인중에 무토, 병화, 간목이 다 손상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관이 손상이 되니까 남편과 이혼이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떠올려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여기는 이제 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재를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걸록을 깔고 있죠. 그러면 신왕이 되는 거죠. 그 금금목인데 재가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요 사주하고 비교했을 적에 뭐 재물이 이 재물을 논한다면 어떤 사람이 재물이 더 많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다네. 용 현찬은 어떻게 된 게 이거? 어느 천년에 1번 가서 써먹나? 응? 밑에는 1번, 2번 해놨잖아, 거기다가. 2번이 제가 많다고 해서 들어요? 어떻게 해서? 신앙시와 행음이 사무 제9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국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신왕이에요, 신왕이 아니에요. 신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견겁제. 그러니까 즉 걸록하고 제왕을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명에선 제왕이 양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비견겁제를 자기 자리에 깔고 있는 거 혹은 원령에 깔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신왕하다고 하는 거죠. 신강이라는 것은 인성이 왕한 건데 인성이 왕하게 되면 재하고 서로 상극관계가 들어오죠. 그래서 인성이 왕해서 사주가 신강된 것보다는 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비견겁제가 왕해서 신왕한 게 중요하다. 자, 여기는 해묘미가 사망 목국이 된다고 했지만 미토는 어떻게 돼요? 미토는 금의 기운으로 진기하는 계절이죠. 이게 목의 기운이 쇠퇴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해묘미의 사망 목국이라 하죠. 목국이 실기했다. 목국이 완벽하게 형성이 됐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인목이 편재인데 편재가 절지에 있으면서 역마를 대동하고 있죠. 연마가 인신충을 때리면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달리는 말에 주마가 편이다. 주마가 편이다. 채찍 편자예요. 주마가 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재물이 많이 모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관성이 여기 지금 관성이
둘 다 지금 미중에 이제 정화가 관성인데 굳이 관성이 없지만은 지장간에 지금 전부 숨어 있잖아요. 그 관성이 없지만은 이쪽에 있는 관성, 이쪽에 있는 관성 어떤 게 조금 더 왕하다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관성이 이제 요관성하고 여기는 이제 병화가 관성이고 이건 정화가 관성인데 여기에 있는 관성이 좀 왕하냐 여기에 있는 관성이 왕하다고 판단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번에 있는 거? 왜 그렇게 판단한 거요? 진기하지만은 아직은 화기가 남아. 응, 하게 남아있지. 네. 그래서 더 그 다음에 해멜미가 사만 먹기 실기를 했지만 목생화로 돼가지고 망하죠. 예. 그래서 요 두 사주는 여기는 만신, 여기는 여성사주야. 그 비교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 여기는 만신사주고 여기는 여성사주야. 여성 만신의 차이점은 관성이 망하냐 약하냐. 인성까지 있으면 고승이 되는 거고 인성이 약하면은 그냥 스님으로 끝나는 거고. 자 여기는 관성이 그렇게 왕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는 신을 받아서 하여튼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대무당 소리를 들었어 여기는. 그럼 왜 그러느냐? 인신충을 때려가지고 역마가 어떻게 됐어요? 역마가 주마가 편해가지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니까 돈이 엄청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시가 무인시예요. 무인시 편제가 절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일본 전국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먹을 수가 있어. 내 돈이 안 되는 거야. 절지다. 아, 50점은 줄 수 있어. 나머지 50점을 또 맞춰봐. 자, 간단한 이치야. 시주는 나한테 자식, 내 부하, 수하인. 그 쌀까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적어 놓으라고. 나 녹음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 할 거냐? 그걸 좀 맞춰봐. 을사대로. 을사? 43년. 또 다른 사람들은 자 둘은 여하튼 남편은 없어요. 뭐 남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을사대원 잘 맞췄어요. 요분이 하여튼 그 예전에 배웠던 노인네가 잘 아시는 분이라 소개를 한 분인데 돈을 수십억을 벌었어. 한 4, 50억을 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제 제자가 되겠다 하는 애들이 여기가 여태 잘못된 거야. 이때 뭐 여기 하여튼 교묘하게 한 6년 동안에 아주 교묘하게 그 돈이 다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 이제 왜 전화가 왔냐?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겠는가 하고 찾아왔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용신은 뭐로 잡았어요, 여러분들? 자, 용신은 뭐로 잡아야 돼요? 자, 경금의 해월이면은요. 경금의 해월이면은 모토가 있고 간목이 있고 임수가 있죠.
그러면 해자축은 동월로 들어가죠. 요거는 초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월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 수가 왕하다 보니까 수가 왕하니까 이건 뭐예요? 금수 식상격이 되는 거죠. 일간이 금이고 월에서 해나 자가 들어오면 식상이 되니까 금수 식상격이 되죠. 금수 식상격은 경금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는 병화가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정화가 들어와서 뭐예요? 철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화를 쓴다면 관살이 되는 거고 칠살이 되는 거고 정화를 쓰면 정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의 해자 축월은 관살병영이다. 병정화를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신은 인중에 병화밖에 없죠. 그럼 병화 용신을 잡아줘야 돼요. 그럼 언제 풀렸겠어요? 응? 뭐가? 아, 이거 답이 지금 나와 있잖아, 여기 답이. 아, 61세부터 풀려나가는 거 아니오. 여기가 우리 사무실 온 지가 12년 전, 13년 전. 그래, 내가 늘 생각해 초창기 멤버들. 나한테 대학교하고 사무실에서 배운 초창기 멤버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였어. 응? 초창기 멤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3년 전에 와서 내가 몇 년 뒤부터 풀려나갈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부터 풀려나갔다고 전화가 왔어. 61세부터 풀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리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명리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백발백중이에요. 틀릴 리가 없어요. 자, 여기는 절을 지른다는 문제 때문에 왔었어. 절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 자, 그러면 차이가 무슨 돈이 있어? 절을 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을 것 같아요? 돈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안 돼요? 이 여성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주는 되잖아요, 지금. 해머미가 물론 사막국의 실기 약해졌지만은 재성이 들어오니까 돈을 움직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절을 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절을 진다고 하면 그게 인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저기 뭐야 대웅전 뭐 조그만 거 저도 뭐 7억 8억인데 산신각 짓는 것도 뭐 3억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두세 동은 전화야 뭐 절의 형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 이상, 최소한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했겠느냐. 그 우리는 그거를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응?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가르치는 거는, 연월은 내야, 내. 연월은 내. 일시는 외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지하고 월지에 만약에 도화살이 있다 하면 뭐라 그랬어요? 장래도화다. 장래도화라는 것은 담장이 장자 쓰니까 담장 안에 있는 꽃이라 얘기야. 담장 안에 이 꽃이 있으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꺾어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연예인 같은 거로 그 다음에 귀부인으로 갈 수가 있어, 도화살이. 그런데 일자하고 시지에 도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외도 담장 밖에 도화야. 그러면 도화를 여자로 본다면 아무 새끼나 와가지고 나하고 살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화류계는 가는 거야. 술집 여자로 가는 거야. 그거 적어두라고. 응용을 하라 이거, 응용을. 월하고 월주하고 일지는 내로 보고 일하고 시는 외로 보는 거다. 뭐 도화살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겁살이 있든지 망신살이 있든지 다 똑같이 판단하는 거야. 응용을 하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응용. 자, 그러면은 시에 지금 재가 들어와 있죠. 자, 시에 있는 재는 외재죠. 그러니까 외재라는 거는 어머니 댁에서 돈이 들어온 거냐, 외삼촌이 돈을 대준 거냐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이걸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성은 시지 묘가 편재니까 외재가 들어왔구나. 자기 친가에서 돈이 마련된 게 아니고 어머니나 외삼촌 댁에서 돈이 들어왔겠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은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로는
해묘미가 삼합이 돼서 일지하고 가까이 들어오죠. 이걸 우리가 사정견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끌 견자 견호할 적이 사정견합이다. 시지에 있는 해가 연자고 합이 되든지 뭐라고 합이 되든지 이라고 합이 되든지 해도 내가 쓸 수 있는 재가 되는 걸 우리가 사정견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외부에 있는 재를 갖고 자기가 운영할 수가 있게 된 거다. 그렇게 판단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시지의 재는 외재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오늘 잊어먹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봐봐요. 일간이 신금인데 천간에 신금이 두 개가 더 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랬죠? 일간과 같은 오행이 천간에 또 연간이건 월간이건 시간에 같은 오행이 있을 적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죽은 형제자가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응? 그게 다 잊어먹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내가 본업이 이건 내가 본업이야. 여기는 뭐야? 부업. 여기는 부업. 아, 이 여성은 스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것저것 직업과 같은 일거리를 또 운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거 틀림없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외우더라고. 외우지 않으면 소용없어. 내년에 하산 못 시켜. 그러면 뭐 맨날 뭐 돈만 그냥 갖다 놓고 뭐 응? 그런 문제가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축토, 미토, 기토. 여기는 이제 토가 지금 많지가 않지만은 여기는 뭐 토가 두 개밖에 없지만은 축토, 미토, 기토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화개가 있어요, 없어요? 화개 없고 여기는 화개가 들어왔죠. 월지 화개는 중팔자예요. 그래서 여성이 된 거야. 이 화개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월지에 있을 적에는 스님, 목사, 신부 팔자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 길로 못 간다면 우리처럼 역설 쪽으로 가. 풍수 지리 쪽으로 가. 주역 쪽으로 가. 그래서 월지에 화개가 있을 적에는 이렇게 역술계통, 종교계통에 굉장히 심취하고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편인이 양을 대동하고 있어요. 양이란 건 뭐였어요? 12운상의 양은 양육하는 거. 내가 누굴 데려다가 양육하는 거냐? 내가 저 집에 가서 양육을 받는 거냐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편인은 정의는 본어머니로 보고 편인은 뭐예요? 서모 계모로 보니까 여기는 어머니가 둘이냐 할머니가 둘이냐 그런 문제가 들어오죠. 충이 충을 때리니까 할머니가 죽은 것이냐 어머니가 죽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전부 다 알 수가 있다. 연간에 편인하고 식신이 들어와 있어요. 요 식신이라는 것은 도식이라고 해요. 도식. 도식은 수국 수. 이거 상관이지. 금생수니까 식신이 아니고. 자, 연지에 상관하고 편인이 있을 적에는 이제 연주는 조상으로 보는 거죠. 저 편인이 있을 적에는 편업. 조상들의 편업이라 하는 건 뭐예요? 침 놓는 거, 지관일 보는 거. 근데 허들의 잡일을 보는 거. 아마 이 집 조상들은 편인하고 상관이 있는 걸로 봐서는 번듯하게 공부해가지고 과학계급제해서 명문계 집안은 아니고, 그렇다고 재가 없으니까 상공업을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을 번 집안은 아니고, 뭔가 머릿속에 배우는 거를 편법으로 활용해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침을 놓는 직업을 한 거냐, 풍수지리 쪽으로 간 거냐, 아니면 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가르치는 뭐 훈장교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쪽은 봐봐요. 이쪽은 정확하게 도식이 돼 있죠. 토곡수 해가지고 도식이 돼 있죠. 식신은 극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식신을 극한다는 거 뭐예요? 자식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 도식을 당했잖아요. 자식들도 전부 다 배신을 하고 다 떠나버렸어. 지 엄마를. 그래서 도식이 돼 있느냐. 그럼 여기는
인목이 편제인데 도식이 안 됐으면은 이 해수가 뭐예요? 임수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수생물을 해가지고 편제가 굉장히 망할 텐데 도식이 돼가지고 임수가 힘을 받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는 게 안타까웠다 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